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경제 브리핑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연일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시장을 이렇게 공포로 몰아넣고 있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바로 월스트리트를 강타한 한편의 충격적인 보고서, 시트리니 리서치의 2028년 글로벌 지능위기 리포트가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시장에 이토록 거대한 충격을 준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누군가 반론을 제기하기 힘들 정도로 소름 돋게 현실적이고 당장 내일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가능성 높은 시나리오를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대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파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인공지능, 즉 AI가 단순한 기술의 발전을 넘어 경제의 판 자체를 완전히 뒤엎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사스 기업들의 몰락을 예고하는 프라이싱 모델의 종말부터 우리 경제를 덮칠 2028년 위기 시나리오, 그리고 이 거대한 혼돈 속에서 피어날 새로운 투자의 기회인 무한경제, 인피니티 이코노미까지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도대체 AI는 어떻게 경제의 판을 엎고 있는가? 지금부터 심도 있게 브리핑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시장을 뒤흔든 사스포칼립스의 진원지를 보시겠습니다. S&P 500 차트를 보면 1월 28일 7002.28포인트에서 고점을 찍고 2월 17일 6775.5포인트까지 급락했고 2월 25일 6946.13포인트에 이르렀습니다. 시트리니 리서치 리포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인사이트는 분명합니다. 최근 소프트웨어 주식 급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닌 AI에 의한 경제구조 파괴 시나리오가 시장에 반영되기 시작한 결과입니다. 제임스 반 길렌과 알랍샤가 발표한 이 보고서의 충격은 AI가 가져올 유토피아적 기대감 이면의 파괴적 혁신을 정확히 조명했다는 데 있습니다. 핵심 주장은 AI가 단순한 효율성 도구가 아니라 경제 시스템의 마찰, 즉 프릭션을 제거하여 기존 기업의 해자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장의 반응은 투자자들이 이 가상의 시나리오를 최악의 위험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논제는 마찰의 제거와 중개 비즈니스의 종말입니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마찰이란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찾고 비교하며 결제하기까지 겪는 번거로움, 시간 지연, 정보의 비대칭성 같은 모든 경제적 장벽을 의미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인간에서 서비스와 제품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중간기업, 비자, 도어대시, 우버 같은 기업들의 로고가 깨져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기존 경제에서는 인간이 직접 하기 귀찮은 바로 이 마찰, 프릭션을 대신 해결해주며 수수료를 취했고 그것이 곧 막대한 수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림 상단의 붉은 화살표인 AI 에이전트 패스가 열리며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인간과 달리 AI 에이전트는 특정 플랫폼이나 브랜드에 대한 충성도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가상화폐 직접 결제나 자체 앱 등 마찰이 전혀 없는 가장 빠르고 비용 효율적인 경로를 스스로 찾아냅니다. 결론적으로 지능형 에이전트는 중개 수수료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수수료 기반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위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두 번째 논제는 유령 GDP의 부상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위를 향하는 곡선 A는 기업 이익과 생산량의 가파른 상승을 나타냅니다. 반면 아래를 향하는 곡선 B는 가계소득과 소비의 끝없는 추락을 보여주며 이 거대한 격차 사이에 유령 GDP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령 GDP란 AI와 기계가 생산성을 극대화하여 GDP 지표는 상승하지만 인간 노동자가 소외되어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줄어드는 현상입니다. 이는 경제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기계는 물건을 생산하지만 소비하지는 않습니다. 생산과 소비의 선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심각한 경제적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로봇은 신발을 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림에 있는 경제의 순환 파이프라인을 보시죠. 기업에서 노동자로 흐르는 임금 파이프라인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AI 도입으로 해고가 발생하고 이는 구매력 상실로 이어지며 결국 거대한 붉은 화살표처럼 기업 이익의 붕괴를 초래합니다. 결과적으로 기업에게 돌아갈 소비 파이프라인도 끊기게 됩니다. 아무리 효율적인 시스템도 노동자가 없다면 구매자도 없습니다. 공급은 수요 없이 존재할 수 없다는 경제의 절대 원칙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논제는 인간지능 파괴의 피드백 루프입니다. 네 가지 내러티브가 쳇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갑니다. 첫째, AI 도입, 즉 기업이 화이트칼라 업무인 코딩이나 연구를 AI 에이전트로 대체하는 단계입니다. 둘째, 고소득 전문직 해고와 비용 절감이 가속화됩니다. 셋째, 절감된 인건비를 GPU 같은 더 강력한 AI 인프라에 재투자합니다. 넷째, 성능 향상으로 더 똑똑해진 AI가 더 복잡한 업무를 대체합니다. 이 무한 경쟁의 하향 나선이 가져올 임팩트는 명확합니다. 기업에게는 단기적 이익을 주지만 노동자에게는 구조적 실업을 안겨줍니다. 이 실업의 공포는 실물 경제에 머물지 않고 금융 시스템으로의 전이로 이어집니다. 도미노가 쓰러지는 모습을 보십시오.
첫 번째, 도미노인 개발자나 금융 전문가 등 화이트 칼라 실직이 발생합니다. 이는 신용점수 780점 이상인 사람들이 연체하기 시작하면서 우량 모기지를 불량채권으로 만들고 쓰러지고 맙니다. 다음으로 개인 신용부실 도미노를 치고 결국 자산 건전성이 악화되며 보험사 리스크라는 마지막 도미노까지 쓰러집니다. 여기서 명심해야 할 점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이번 위기는 최상단의 우량 자산, 프라임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논제는 사스 모델의 붕괴입니다. 인력이 15% 감축되면 그들이 사용하던 라이선스 역시 즉각 15% 취소됩니다. 왼쪽에 전통적인 사스 기업인 세일즈포스 청구서에 거대한 X자가 쳐져 있습니다. 반면 오른쪽 인하우스 AI, 즉 클로드 코드 등을 활용하면서 기업이 필요한 기능을 내부에서 직접 코딩하는 뉴 패러다임이 열립니다. 이는 자체 구축인 인하우스의 부활로 비싼 구독료를 내는 대신 더 저렴하게 직접 코딩하게 됩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상품화로 소프트웨어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니라 필요할 때 생성해서 쓰는 일회용품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I로 인해 직원이 줄어들면 그들이 사용하던 B2B 소프트웨어 매출도 즉시 증발합니다. 이것이 너무 과도한 공포일까요? 저울의 한쪽에는 암울한 시나리오가, 다른 한쪽에는 경제의 탄력성 시나리오가 놓여 있습니다. 노아 스미스 등은 말의 우화를 들며 반박합니다. AI가 비용을 낮추면 제품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소비자의 실질 구매력을 높여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전례도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컴퓨터 도입 당시에도 대량 실업 공포가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새로운 직업과 시장이 탄생했습니다. 전략가 에드 야데니 역시 시장 심리 분석을 통해 현재 주가 하락은 펀더멘털의 붕괴라기보다 고평가된 상태에서 공포 시나리오를 만나 매물이 쏟아진 심리적 과잉 반응이라고 일축합니다. 자기 파괴적 시퀀스의 작동 원리는 매우 치명적입니다. 시스템 상단의 인건비 90% 절감과 같은 극단적인 비용 절감은 파이프라인을 타고 내려와 단기 이익 급등을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왼쪽의 경고판처럼 대량 실업으로 인해 소비시장이 붕괴하는 구매력 증발 사태가 터집니다. 결국 이 두 흐름이 만나 짐이 잔뜩 쌓여있는 창고, 팔리지 않는 상품의 재고 누적 상태를 만듭니다. 최종적으로는 연기를 뿜으며 멈춰버린 기계처럼 시장 파괴로 인한 이익 급강하와 자멸로 이어집니다. 나아가 기업들은 소비자가 아예 필요 없는 그들만의 경제를 구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가장 충격적인 미래를 두 가지 모델로 제시합니다. 먼저 왼쪽 지도의 글로벌 바이패스입니다. 미국 테크 자이언트들이 초고속 클라우드와 AI 통신망을 통해 전 세계의 업무와 정보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 거대한 데이터 전송망을 가동합니다. 이를 통해 지사에 출근하는 평범한 지역 노동자들을 완전히 건너뜁니다. 굳이 비싼 현지 직원을 고용할 필요 없이 극소수의 글로벌 엘리트들이나 거점 국가들과 직접 데이터를 주고받으며 부를 독점하게 됩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오른쪽의 순환형 기업 간 거래입니다. 대중에게 신발이나 스마트폰 같은 소비재를 팔아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기업들끼리 AI 인프라 그 자체를 서로 사고 파는 시장이 주류가 되는 현상입니다. 직관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AI 경제의 거대한 큰손은 일반 대중이 아닙니다. 엔비디아 같은 칩 제조사는 수십조 원의 반도체를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클라우드 기업에 팝니다. 클라우드 기업은 이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연산 능력을 오픈 AI 같은 모델 개발사에 팝니다. 자, 이렇게 완성된 초거대 AI 모델은 누구에게 팔릴까요? 평범한 소비자가 아닙니다. 방위산 업체, 무인물류 로봇 기업, 자율주행 트럭 회사, 그리고 거대 제약 회사들이 수백억 원을 주고 이 모델을 사갑니다. 심지어 이 거대한 시스템을 멈추지 않게 가동할 막대한 전력은 에너지 기업들이 공급하며 천문학적인 부를 챙기죠. 이 수천조 원의 거대한 거래고리 안에서 우리 같은 평범한 대중이 지갑을 열어 소비하는 단계가 보이십니까? 전혀 없습니다. 햄버거나 운동화를 팔지 않아도 빅테크와 인프라 기업들이 서로의 기술과 자원을 끝없이 사고팔며 지표상 성장을 이끌어갑니다. 대중의 지갑이 닫혀 실물 경제가 무너져도 인프라 기업들끼리의 핑퐁 거래만으로 완벽한 그들만의 리그, 즉 자본의 무한순환 루프가 거대하게 자리 잡게 되는 매우 소름 돋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 자산 인플레이션의 착시입니다. 화면의 K자형 그래프를 주목하십시오. 위로 뻗어가는 화살표는 자산 가격과 사치제 시장을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합니다. 기업 이익 상승은 주가 폭등으로 이어져 자본가와 상위 1%를 더 부유하게 만들며 사치제 시장을 지탱합니다. 반면 다이버전스 포인트, 분기점을 기점으로 아래로 꺾이는 화살표는 디플레이션 압력과 경제구조적 저항의 무게를 견디는 실물 경제의 추락을 보여줍니다. 거대한 웰스갭이 발생하며 서민 경제가 무너져도 GDP 숫자는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긍정적으로 왜곡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단번에 무너지지 않는 현실적 장벽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코드 그 이상입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거대한 빙산을 보십시오. 수면 위의 코드 생성 영역은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수면 아래에는 복잡성의 해자가 존재합니다. 보안, 법적 규제 준수, 데이터 통제, 통합, 유지보수라는 무겁고 복잡하게 얽힌 해자입니다. 교체 비용의 측면에서 AI 에이전트가 단기간에 이 모든 복잡한 인프라를 안전하게 대체하기에는 현실적인 진입장벽이 존재합니다. 기업용 소프트웨어는 단순한 기능 구현이 아니며 코딩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의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따라서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의 근본적인 변화, 즉 가격 정책의 혁신을 단행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사스 기업들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던 시트, 즉 직원 수에 비례해서 돈을 받는 좌석 기반 과금 모델은 이제 끝났습니다. AI가 직원을 대체하는 시대에 직원 수를 기준으로 돈을 받으면 매출은 0으로 수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시트가 아닌 기업이 얻어가는 확실한 성과 결과물과 실제 AI 사용량을 팔아야 합니다. 보고서는 3년 내에 전체 매출에서 시트 기반 매출 비중을 60% 미만으로 축소하는 것을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절대적인 생존 목표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도입해야 할 6가지 수익 다변화 모델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플랫폼 접근료입니다. 넷플릭스 구독처럼 소프트웨어가 구축해놓은 거대한 복잡성 해자 안으로 들어오는 기본 입장료를 받는 것입니다. 둘째, 모듈별 과금입니다. 거대한 패키지를 다 강매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AI 에이전트가 필요한 특정 기능의 모듈만 떼어서 접근할 수 있게 하고 그에 맞춰 과금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토큰이나 API 사용량 기반 과금입니다. 전기나 수도 요금처럼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한 정확한 토큰 단위의 사용량만큼만 비용을 청구하는 정밀한 구조입니다. 넷째, 거래 수수료입니다. AI 에이전트가 영업이나 마케팅에서 실제 수익이나 거래를 발생시켰을 때 그 결과에 대한 수수료를 떼어가는 완벽한 성과 기반 모델입니다. 다섯째, 통합 비용입니다. 고객의 낡은 사내 데이터와 최신 AI를 안전하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며 연동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째는 전문가 서비스입니다. AI가 할 수 없는 초고도화된 전략 컨설팅이나 맞춤형 시스템 구축 같은 가장 고부가 가치의 인간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이제 이 6가지 다변화된 수익 구조로 완전히 뜯어고쳐야만 다가올 사스포칼립스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수익 다변화 모델을 완벽하게 적용하여 사스포칼립스라는 위기를 거대한 기회로 뒤바꾼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고객관리 소프트웨어의 제왕 세일즈포스입니다. 슬라이드를 보시죠. 왼쪽에 웅장하지만 무거운 건물로 대변되는 기존의 전통 비즈니스 모델, 즉 고객사의 직원 한 명당 얼마씩 라이선스 비용을 받던 과거의 전통적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빛나는 디지털 동료, 바로 에이전트 포스라는 새로운 무기로 완벽하게 피벗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는 단순히 업무를 조금 도와주는 챗봇이나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고객의 문의를 스스로 분석하고 맞춤형 영업 메일을 작성하며 심지어 복잡한 클레임 처리까지 사람의 개입 없이 자율수행이 가능한 완벽한 가상의 디지털 동료입니다. 세일즈포스는 영리하게도 이 에이전트 포스를 직원 수에 비례해서 팔지 않았습니다. AI가 성공적으로 처리한 고객 응대 건수, 즉 명확한 결과와 성과를 바탕으로 과금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고객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인건비보다 훨씬 저렴하게 일을 완벽히 처리해주니 기꺼이 지갑을 열었고, 세일즈포스 입장에서는 직원 수와 무관하게 막대한 단가 상승을 유도하며 수익성을 극대화한 것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에이전트 포스의 연간 반복 매출을 의미하는 ARR은 출시 직후 무려 330%나 급등하며 단숨에 5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기업의 방대한 내부 데이터를 연결해주는 데이터 클라우드와 에이전트 포스를 결합한 비즈니스 모델은 무려 14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AI가 사스 기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을 어떻게 혁신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한 가장 완벽한 생존 사례입니다. 반면 직격탄을 맞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노동 차익 거래의 종말을 맞이한 인도 IT의 위기입니다. 저울을 보십시오. 과거 기업의 무기였던 인간 개발자의 막대한 인건비에 비해 AI 에이전트 비용은 전기세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TCS, 인포시스 등 인도의 거대 아웃소싱 모델은 붕괴 위험에 처했습니다. 저렴한 인건비라는 그들의 핵심 가치 제한이 완전히 소멸했기 때문입니다. 시트리니 시나리오에 따르면 인도 루피화 가치가 18%나 하락할 리스크까지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한 투자적 종합 의견은 명확합니다. 바로 버블에 올라타라입니다. 많은 분들이 AI의 거품이 꺼질까봐 두려워하지만 전설적인 투자자 조지 소로스의 재귀성 이론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이론에 따르면 시장 참여자들의 강한 믿음과 막대한 자본 투입은 단순한 환상을 넘어
실제 펀더멘털을 변화시키는 진짜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전 세계의 돈이 AI 인프라로 쏟아져 들어오면서 스스로 AI 시대를 현실로 앞당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버블이 형성될 때 무조건 피해서 도망치는 것은 비합리적이며 오히려 그 거대한 불균형을 매수해야 합니다. 물론 화면 좌측 하단에 보이는 파도를 덮치는 레프트 테일 리스크, 즉 발생 확률은 낮지만 한번 터지면 치명적인 사스포칼립스 시나리오를 무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최악의 경제 위기 시나리오가 2028년에 정확히 오지 않더라도 AI가 가져올 지능의 가격 하락, 즉 화이트 칼라 업무의 비용이 전기세 수준으로 곤두박질치는 핵심 트렌드만큼은 너무나 명확하고 되돌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타이밍을 볼까요? 현재의 시장은 실체 없이 수익도 못 내던 2021년의 스펙 버블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지금은 1990년대 닷컴 버블, 그 중에서도 더 버블 페이즈 초입과 완벽하게 유사합니다. 여기서 더 버블 페이즈란 무엇일까요? 기술혁명의 역사에서 버블 페이즈는 단순히 가격에 거품이 끼는 나쁜 시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엄청난 자본이 집중적으로 쏟아지며 새로운 시대의 뼈대, 즉 거대한 인프라가 실제로 완성되는 가장 폭발적인 황금기를 뜻합니다. 90년대 닷컴 버블 페이즈 때 전 세계 바다 밑에 해저 광 케이블이 깔려 지금의 인터넷 시대를 열었듯이 지금의 AI 버블 페이즈에는 전 세계의 GPU와 데이터 센터라는 새로운 지능의 도로가 실체적으로 깔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행동 강령은 거대한 변화를 두려워하며 현금을 쥐고 숨는 것이 아니라 낡은 사스 주식을 솎아내는 식으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며 이 거대한 뼈대를 세우는 AI의 버블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인 투자의 피난처는 어디일까요? 바로 하드웨어와 아시아입니다. 차트를 보시죠. 아래로 꺾이는 붉은 선은 하이 밸류에이션 리스크를 안고 있는 미국 소프트웨어, 사스 기업들입니다. 반면 위로 치솟는 금빛 선은 TSMC, 하이닉스, 삼성 등을 나타내는 아시아 하드웨어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의 픽앤쇼벌, 필수제인 칩, 전력, 냉각 시스템 등입니다. AI가 기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모든 것을 파괴하더라도 그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거대한 인프라는 반드시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AI 투자 프레임워크 3단계를 더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투자의 시계열을 3가지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합니다. 첫 번째 1단계는 현재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인프라와 하드웨어입니다. 골드러시 시대에 금을 캐는 사람보다 곡괭이와 삽을 파는 상인이 돈을 벌었듯 지금은 AI 모델을 구축하기 위한 필수 뼈대, 즉 데이터 센터, 막대한 전력, 그리고 GPU 수요가 주축입니다. AI 패권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이들 인프라 기업들은 누가 이기든 확실한 수익을 챙기는 무조건적인 승자가 됩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구현과 애플리케이션입니다. 구글, 어도비처럼 이미 전 세계 수십억 명의 방대한 유저와 데이터를 확보한 거대 기업들이 자사의 기존 제품에 AI를 통합하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들은 AI에 파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AI를 강력한 무기로 장착하여 자신들의 혜자를 폭발적으로 강화하고 신생 기업들의 추격을 원천 봉쇄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미래에 다가올 전문화와 통합입니다. 누구나 쓸 수 있는 범용 AI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자본과 고도의 전문 데이터가 필요한 신약 개발, 판례를 분석하는 법률 서비스, 정밀의료 등 아주 특정 산업에 완벽히 특화된 버티컬 AI 솔루션이 부가가치를 독식하며 시장을 지배할 것입니다. 이 3가지 단계의 사이클이 어느 타이밍에 어떻게 전환되는지를 정확히 읽어내고 자본을 이동시키는 것이 향후 10년 투자의 성패를 가를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술이 미친 듯이 질주하는 동안 우리는 끔찍한 정책의 공백과 폭력적인 사회적 충돌을 맞이하게 됩니다. 슬라이드의 그래프를 보시죠. 위쪽 화살표인 테크놀로지, 즉 기술의 변화 속도는 수직으로 가파르게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아래쪽의 펄리시, 즉 정치와 세법의 변화는 달팽이처럼 지지부진하게 기어가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속도의 차이, 바로 이 간극 사이에서 3가지 맹렬한 사회적 논쟁이 터져나옵니다. 첫째, 로보택스, 즉 로봇세의 도입입니다. 현대 국가를 지탱하는 가장 큰 수입원은 바로 인간이 내는 근로소득세입니다. 그런데 AI가 화이트 칼라의 일자리를 모두 빼앗아가면 정부의 세수는 순식간에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결국 국가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AI가 데이터를 처리하고 연산하는 행위 자체에 엄청난 세금을 매기는 로봇세를 징수할 수밖에 없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둘째, 트랜지션 이코노미 액트, 즉 전환경제법안을 통한 기본소득 논의의 본격화입니다. 국민이 돈을 벌지 못하면 소비가 사라지고 앞서 말씀드린 자본주의의 선순환 경제가 완전히 멈춥니다. 이를 막기 위해 국가가 걷어들인 로봇세를 바탕으로 전 국민에게 강제로 구매력을 쥐어주는 보편적 기본소득이 경제 붕괴를 막을 유일한 생존 장치로 강제 도입될 것입니다.
셋째, 극심한 소셜 리스크입니다. 하루아침에 고액 연봉 직장을 잃은 수많은 화이트 칼라들의 상실감과 분노가 폭발하면서 과거 2011년 월스트리트 점거 시위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실리콘밸리 점거 시위 같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들불처럼 번질 것입니다. AI라는 거대 자본이 세상의 모든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는 동안 인간 노동 기반의 시스템이 붕괴하며 치러야 할 끔찍하고 아픈 사회적 비용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날 더 타임라인, 2024년부터 2030년까지의 로드맵입니다. 첫 톱니바퀴인 현재부터 2년까지는 유령 GDP 단계입니다. 기업이익이 폭등하고 주가는 상승하지만 노동 분배율은 급락하는 무서운 착시의 호황기입니다. 두 번째 톱니바퀴인 2년에서 5년 사이는 더 크런치 시기입니다. 노동시장 붕괴로 수요 절벽이 가시화되고 극심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경제를 짓누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5년 이후의 뉴 모델은 더 리셋입니다. 파국을 막기 위해 기본소득 도입이나 새로운 경제분배 모델이 세계 경제의 표준으로 정착되는 거대한 리셋의 시기가 도래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인간의 역할을 완전히 재정의해야 합니다. 나는 일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는 명제와는 영원한 작별을 고해야 합니다. 앞으로 인류는 생산자가 아닌 넘쳐나는 가치를 설계하고 엮어내는 설계자이자 관리자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인간과 AI, 그리고 자연이 어떻게 공존할 것인지 거버넌스를 구축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지구를 넘어선 우주 문명을 위한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인류의 지향점이 진화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브리핑의 가장 중요한 명제입니다. 효율성은 시장 없이는 무의미하다. 아무리 완벽하고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해도 사줄 사람이 없다면 그 시스템은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투자자와 정책 입안자가 지금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AI가 얼마나 생산할 수 있는가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막대한 소비할 능력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노동 없는 경제는 근본적인 구조적 변화 없이는 절대 지속 불가능합니다. 최종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낡은 경제 모델의 파괴는 이미 피할 수 없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하지만 파괴는 곧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이 거대한 전환점 앞에서 우리는 세 가지 명확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첫째, 투자자의 관점입니다. 플랫폼 수수료로 연명하며 가치를 갉아먹는 중개 비즈니스는 과감히 매도하고 AI 생태계에 거대한 뼈대를 떠받칠 인프라, 반도체, 전력 하드웨어 기업을 굳건히 매수해야 합니다. 골드러시 시대에는 금을 캐는 자보다 곡괭이를 파는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둘째, 기업의 관점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시트 기반, 즉 머릿수대로 돈을 받던 낡은 프라이싱 모델은 당장 폐기해야 합니다. 고객에게 실질적인 가치와 뚜렷한 결과를 쥐어주는 아웃컴 기반, 즉 성과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 완전히 피벗해야만 다가올 사스포칼립스에서 프라이싱 파워를 쥐고 생존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바로 우리 개인의 관점입니다. AI가 논리적 연산과 코딩을 전기세 수준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시대에 단순 지식노동에 머무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우리는 AI가 결코 모방할 수 없는 차원, 즉 사람의 마음을 깊이 움직이는 고차원적 감성 영역이나 고도의 손끝 감각이 필요한 물리적 현장의 문제 해결 능력으로 스스로를 강력하게 업스킬하고 피벗해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지금 시장이 두려워하는 것은 AI 버블이 허무하게 터지는 것이 아닙니다. AI가 기존 자본주의 경제에 잔뜩 껴있던 거대한 비효율이라는 낡은 버블을 잔인할 만큼 완벽하게 터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무한경제는 과거에 안주하고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거대한 재앙이겠지만 통찰을 쥐고 선제적으로 행동하는 자에게는 인류 역사상 가장 눈부시고 찬란한 부의 사다리가 될 것입니다. 과거의 낡은 방식과 과감히 작별하고 새로운 지능의 파도에 당당히 올라타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거대한 전환의 폭풍 속에서 저희 5분 경제 브리핑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낼 가장 견고한 나침반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5분 경제 브리핑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